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저기. 네. 크리스마 감독이가 여러 매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기서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링가드 얘기를 할까 하고 주제를 했었는데 단카에. 우리 제작진에서 그래도 오늘은까지는 크리스마 얘기를 또 해주십시오. 그래서 크리스마 얘기를 참. 아니 근데 갑자기 청 기자님이 어떻게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전화를 갑자기. 내가 외부에서의 얘기만 하니까 사실 어제 왔어요. 유청 기자가 카타르에서 결승까지 다 현장에서 분위기를 느껴봤고 대표팀과 또 거기 나간 임원진들 정몽규 회장은 왔다 갔다 한 2번 했죠. 네. 그러면서 또 그쪽 분위기를 또 직접 느끼고 지금 온 지 24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갖고 왔죠. 진짜 궁금하다. 그런데 현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비슷해요. 청 기자님 혼이 나간 표정인데. 수위가 어디까지예요 오늘? 뭐가? 오늘 이 축구장의 수위. 네. 수위 그냥 우리 솔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정말 마음속 깊은 솔직한 얘기. 이제는 사실은 그냥 솔직해야 돼요. 다. 저 정치판도 나선 마당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정치판에서도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축구협회 제 앞에 보시던 부회장단들은 경기가 끝나기 전에 루사일이 멀어서 차 막힐까봐 먼저 떠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마 정몽규 회장도 그 편 아니면 저와 같은 편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셔서 오늘 그 임원회의 있었잖아요. 네. 임원회의에 참석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겠네요. 5차 정례 임원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었는데 불참을 통보를 했다. 그쵸. 그 취재해봤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이렇게 불참을 합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하면 몰라요. 회장님이라서 안 하시나? 사유라는 걸 쓰잖아요. 참석하신 부회장단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부회장단한테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돌려봤는데 지금은 전화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특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이 김정배 상금 부회장, 문체부 제2차관 출신이고, 그리고 정혜성 대외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장혜룡,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 멜러 전력강화위원장, 이정민 심판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전한진 경영본부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전화를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오늘 불참했던 어떤 사유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기가 지금 약간 껄끄러웠던 상황인가 봐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전력강화위원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거치라던가 아니면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회장단들도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회장님이 왜 안 나오셨어요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회장님이 왜 안 나오셨는지. 근데 어쨌든 그 안건 가장 큰 안건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에 대한 거라고 얘기가 기사로 통해서 나왔는데 이걸 얼마나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지. 이번 대회에서 생긴 분노도 있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그러한 선임 과정부터 클린스만 감독의 외유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서 불만이 터져나온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협회도 빨리 무언가 리액션을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은 있지만 정례 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 특별한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예전 정가연 기자가 협회 홍보실장이더라고요. 전 기자죠? 예, 전 기자, 정가연 전 기자가 지금 협회 홍보실장가 있는데 오늘 아까 인터뷰한 거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 사안에 대해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번 주 내로 전력강화위원회 열어서 최종적인 결정사항 또 조속히 발표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임원회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 회장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회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결과적으로 어떤 안건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가장 나중에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회장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현지에서 취재해본 바로는 정몽규 회장도 이번만큼은 사태의 심각성을 엄청나게 인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축구인들이나 주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외국에서 만난 외국 관계자들도 똑같이 감독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정몽규 회장이 한국에 돌아가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쪽에서 돌았습니다. 도하에서는 돌았는데 뭔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은 제가 8강에서 일본이 졌잖아요. 역전패를 했는데 믹스드 존이라고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쫙 돌면서 인터뷰하는 곳이 있어요. 그쵸. 공동 취재 네. 구역이라고. 거기에 선수들이 나오기 전에 다시마 고조 일본 축구협회장이 와서 기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감독 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감독 거치에 대해서 생각한 바 없다. 그러니까 유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론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축구협회장이. 근데 그 책임을 진 거죠. 어쨌든 직접 나와서 나왔어. 무언가 한 거잖아요. 표명을.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선진적이네. 훨씬 선진적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선진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떨어진 협회 회장들이 다 오진 않았는데 일본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안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장은 곧 임기가 끝나요. 다음 회장이 벌써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축구 그래요? 선수 출신의 축구협회장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정몽규 회장도 4선 도전하는 네네네. 형태. 내년 1월. 내년 1월. 네, 그렇죠. 그것이 1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뭐. 입장 정리 중인가? 그렇죠. 입장을 지금 급하게 나가서 뭔가 얘기하기 수가 좀 쉽지 않은 현재 상황.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날짜를, 시간을 조금 벌고 뭔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진짜 너무 피곤해서 안 나온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안 나온 거는 정상적인 행보는 아니다. 그동안 정례 임원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5회인데 나머지 4회는 다 참석을 했고요. 근데 저는 뭐 입장 표명을 떠나서 일단 사과를 하고 4강에서 맞아. 떨어졌고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장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더 돌아보고 정확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설날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셨을 거잖아요. 어디 간 그렇죠. 거냐. 그렇죠. 네, 사실 그 얘기는 못할 게 아니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이제 4선을 노리고 있는데 그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3선이고 11년 정도 하셨잖아요. 4선을 하려면은 연임을 더 하려면은 대한체육회한테 뭔가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요건을 받아야죠. 충족해야죠. 충족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스포츠판 자체가 좀 보수적인 데다가 축구는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야구도 해봤고 뭐 다 해봤자 농구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축구판에 와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툭 하고 까놓은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뭐 K리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까운 적이 없는데 이런 보수적인 거를 되게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와서 한국 축구의 기준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대표팀 선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든가 자신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네. 감독 기자회견을 뭐 줌으로 한다던가. 왜 한국 축구의 기준을 클린스만이 정하냐. 우리 기준에 고용된 분이 고용주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지켜야 되는데 피고용인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줬어요. 근데 그 이중에는 누구의 의중이 가장 많이 있을까 해보면 답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협회라는 조직이 사실은 회장을 견제하고 시스템적으로 무언가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독단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매우 부실하죠. 사실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권이나 그 정부에서 뭐 이렇게 행정명령이나 뭘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사단법인이에요. 그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태극마크를 달고 그것으로 스폰도 받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예 세금의 형태로 그 지원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조직도 아니에요. 꽤 큰 금액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토 그런 것들은 간접적 세금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직접 세금으로 지원이 돼요. 그런 돈들이 한 300억 이상 또 지원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공공재 성격이 있는 조직이고 그래서 이제 여론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성격은 그렇지만 그 안에 조직은 너네들 문제가 있으니 이 시스템 어떻게 해? 바꿔. 이렇게 하기 힘든 그들만의 사단법인 조직이란 말이죠. 대한축회가 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뭐 이런 정관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무언가 정관도 바꾸고 또 회장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순주마님이 얘기한 이거 너무 폐쇄적인 다른 종목에 비해서 폐쇄적인 것 같다. 그렇죠. 축구협회만 유독 그래요? 조금 스포츠가 다른 데보다 좀 폐쇄적인 거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과 비교해 봐도 축구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쉬쉬하고 자기들만의 리그 같이 이렇게 하는 행태가 있어요. 그리고 팬들하고 국민한테 오픈을 안 하고 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내부인으로서는 중간에 있는 관계자로서는 너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거든요. 막 1, 2년 차 때는 아직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 이거 되게 구시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좀 보기가 힘들었죠. 그 벤투 감독 데려왔을 때 뭐 벤투 감독에 대한 호불호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어쨌든 16강에 갔으니까 성공적으로 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감독을 선임하는 시스템을 정말 거의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치, 김판곤 위원장 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때 일했던 전력강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와서 좋은 감독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는 어쨌든 이 시스템을 뭉개버리고 뽑은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결과로 보여줄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까워요. 어떻게 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사실 우리가 2002 월드컵을 지나고도 한국 축구의 시스템이 없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그래서 아주 딥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스템을 따라오지 못하는데 성적만 너무 빨리 가져와서 오히려 이 성적에 기대서 이상하게 한국 축구가 발전해 왔는데, 어쨌든 2018년에 벤투라는 감독을 뽑으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성공을 했고 대표팀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는데 지금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지만 뽑을 때도 그 안건을 보지 못했고 그 증언들이 몇 개 있잖아요. 5분 전에 우리가 명단을 봤다. 물론 협회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런 증언들이 있고, 최근에도 제가 듣고 취재한 바로는 대표팀 안건이 전력강화위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기사에도 쓰고 이게 얘기도 했는데, 왜? 대표팀에서 알아서 하게 놔도. 근데 이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사실은 전력강화위원회를 둔 이유는 대표팀 감독의 뭐 선임과 또 경지를 논의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고, 선수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업무를 갖고 있고, 대표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 대표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는 클린스만 쪽 스테이지에서는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아예 사실상 전무한,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몇 위원이 이러려면 왜 구성을 했느냐라는 얘기도 했어요. 네. 전력강화위원회가 국가대표팀 A팀만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는 아니지만 A팀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이 준비를 100% 하지 못했는데 뭐 했다고 해도 예전만큼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왜 이대로 안 했어라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하는 전력강화위원회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저는 경질을 해도 이유가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결과만밖에 없잖아요. 경기력이 안 좋았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준비했잖아. 이래서 이 선수를 뽑았잖아. 이런 근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키워드가 합리적이라는 게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뭐 클린스만 감독이 뭐 줌 화상 회의를 하고 뭐 밖에서 해외에서 돌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됐겠죠. 근데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배임 무슨 오늘 이번에 그 고발건이 있었어요? 네,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네.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절차를 제대로 시스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했으니 이거는 배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죠. 실질적으로도 그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는 대한체육회가 협회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정관에서 관련된 내용도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31조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네, 이런 조항이 있긴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가 배임의 혐의로 고소한 그런 것과는 다르게 1항
임원직위를 이용해 관련 종목 시설 운영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시설 운영, 사업 운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망이 있어요. 공금 횡령, 편파 판정, 승부 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임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 스스로의 정관에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다 확인이 되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화위원회 업무가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업무적 절차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회장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팩트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증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지금 관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고소 고발보다는 책임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가 뭐 징계를 내려놓는다고 어떤 식으로 징계를 내리겠어요? 화나시는 건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안 되는 거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열립니다.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에 열리거든요. 이 결과를 일단 좀 봐야 되고 지금까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정몽규 회장이죠. 정몽규 회장인데 그거 가지고 저는 뭐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정몽규 회장이 보여줄 수 있는 KFA가 보여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해 보면 네. 그럼 아까 얘기한 대한체육회가 연임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사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에 만약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 국민들과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된다 하면 그런데도 대한체육회가 그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전하고는 다르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정몽규 회장에 회장이 대한 눈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포기한다면 뭐 얘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때는 제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고 4선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할 거라는 논리적인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제가 그 예외 조항 3가지 중에 2개가 있는 게 해외 조직에서 그러니까 뭐 국제 단체에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KFA 회장을 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네. 그리고 아주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근데 성적만 보면 월드컵 16강에다가 아시안컵 4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겠어요? 네. 이거를 대한체육협회장이 해야 되는데 대한체육협회장도 지금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그대로 승인을 해줄 일은 만무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하고 싶을 것인가 아직도 아니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 것인가 그건 근데 진짜 알 수 그분밖에 없는 모릅니다. 거죠. 4강에 갔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클린스만 감독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일단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논외로 아니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치, 않는데 그치. 4강이 됐으니까 성적이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저는 정몽규 회장도 이제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번에도 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조치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좀 밝히고 그리고 계약 내용도 좀 밝혀라 이런 글들도 지금 많이 주셨는데 정관에 보면 이게 직접적인 영향 관련성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86조에 협회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 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외부 평가, 감사 결과와 그 외 협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감독의 선임이나 이런 거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네. 달리 해석하면 사람에 대한 투자 뭐 이런 투자도 경영으로 해석은 할 수도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저는 자꾸 이렇게 알았어. 그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제 없어. 생각에는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밝혀라 이렇게 정관에 업무 명시되어 있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축구라는 어떤 공공재의 성격상
역시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당시의 정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죠.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감독에 대해서 슈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요, 정말? 목요일날은 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직 그쵸, 그 말해준 게 아무것도 이후에. 없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오늘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설도 없고 자꾸 단독 보도만 나오는데 뭘 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그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잘라야 되냐, 자른다면 대안은 있냐, 뭐 위약금 같은 거는 뭐 추측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위약금은 어느 정도냐, 뭐 2차에서는 3월에 당장 2차 예선인데 그때까지 뽑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오갔을 텐데 그렇죠. 수백 개의 기사들이 막 뽑아져 나오는데 그 회의에서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일어난지에 대한 기사는 단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시민단체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이런 글만 몇백 개의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지금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국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국정감사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국정감사라는 거는 모든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이슈를 하나 주제를 잡으면 끌어들일 수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혼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지금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거는 국감 한번 불러도 돼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해당 당사자가.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고 무언가 궁금해했던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제도적으로 그 협회에 대한 사단법인 조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되거든요. 국회나 이런 데서 협회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글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선은 그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이 축구라는 문화공공재를 소비하는 이 축구 팬들이 축구라는 어떤 종목에 대한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정부나 또는 뭐 권력자가 협회를 어떻게 한다? 협회를 뭐 해산시키거나 뭐 협회장을 경질시키거나 그런 거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건 피파 바로 징계예요. 피파로부터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그거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답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 경질하든 안 하든 그 시스템의 완벽한 복원 그리고 회장의 입김이나 없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누가 봐도 있는 정황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 그런 거를 일단 복원을 하고 만약 경질을 한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언제까지 뽑겠습니다. 경질이 안 된다면 어느 수위까지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답답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간단하잖아. 그냥 정몽규 회장이 나서서 이번 대표팀의 경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을 많이 안겨드리네요. 4강에 오른 것과 무관하게 그런 데서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경질을 발표한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여태까지의 어떤 능력을 쭉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국민적 정서나 이 사람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선임이었던 것 같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여러 후보들, 대표팀 감독하고 싶었던 후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추려서 뭐 다음 달 태국과의 그 2차에서는 단독 대행으로 가서 해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뽑고 그리고 나서 그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다시 한번 또 잘 할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에요. 또 책임을 지고 정몽규 회장은 사선 연임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될 경우는 보궐선거가 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국민이 바라는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계속 폐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회장이 안 왔으면 출석 안 했으면 왜 출석 안 했는지도 얘기 안 해. 클린스만이 갑자기 출국을 했어. 그것도 협회에 얘기를 안 해. 아무도 몰라. 갑자기 출국한 건 알았대요. 알았죠. 출국 사실은 알았대요. 하지만 협회가? 귀국 이름 모른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도 저 며칠까지 휴가입니다. 이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저의 일한 거는 뭐 이렇게
분배를 해놓겠습니다. 뭐 이러거나 뭐 더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네이버 제가 칼럼 썼잖아요. 그거 1년 전에 써 있어요. 이렇게 예의가 많은 조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누구나 불보듯 뻔하게 이러면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니까 시스템이 없는 거죠. 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를 책임지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줘라. 근데 회장이 입장 평원을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다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잘못하고 화가 나면 잘못한 거는 반성하고 미안하다 하고 수정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왜 지금도 소설을 쓰게 만들고 이런 각종 추정을 아무도 나와서 교정을 해주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큰 사실이 아닌데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한국 축구를 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질 않냐. 지금은 불만이 제곱이 되는 이유가 클린스만 감독은 말이 계속 바뀌고 선임될 때부터 나는 당연히 국내 상주하는 거를 난 원한다 했다가 약속 어기고 이번에도 와서 다음날 바로 갈 것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전에도 뭐 전력 강화위원회 일주일 뒤에 간다 그랬죠. 전력 강화위원회 뭐 그 대회 리뷰를 같이 참여를 해서 참여를 줌으로 한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또 나가고 그런 기행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짜증도 있지만 협회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성인 대표팀 감독을 컨트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라인이 없는 거예요. 공정이나 상식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런 걸 바라잖아요. 지금 축구를 주로 소비하는 층들도 그렇고 왜 아시안컵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도 뭐냐면 축구를 좋아하고 진짜. 어린이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뭐 이재성 이런 선수들을 한 번에 가졌던 적이 없어요. 구자철도 그렇고 제가 하기 전에 인터뷰했던 이영표 위원도 그렇고 역대 대표팀 중에 최고래. 이번 아시안컵 대표팀이 역대 최고래. 근데 이 역대 최고의 대표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지현이도 얘기했거든요. 좋은 얘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좀 답답하고 비정상적으로 자꾸 행위들을 하시니까 짜증이 나서 그럽니다. 짜증이 나서. 짜증이 나기도 한데 진짜 걱정스러워요. 미래가. 저희가 지금 화요일 저녁인 거죠. 목요일 오후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나와서 기대가 될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을 정말 낱낱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에 어쨌든 시간을 두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뭐 임원회의를 했다 치고 그다음에 전력강화위원회 뭐 2차례 정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던데요. 직접 협회장이 이제는 또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좀 해결이 또 돼야 돼요. 뭐 2차 예선까지도 준비를 하려면 국민들이 좀 바라는 정상적인 그런 결과물이 이번만큼은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뭐 부회장도 많고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회장님 중에서는 뭐 오늘 회의는 안 가셨지만 한준희 부회장님 빼고는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솔직하게 이번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협회에서 이번에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부회장님 자주 오세요. 저요? 전화를 해야 오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